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여론고수 시즌2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큰 성원, 더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자, 설명절 지나고 지지율이 올랐어요.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29%까지 내려갔던 지지율이 설명절 이후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조사입니다. 갤럽의 자체 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3%로 더 올라갔습니다. 명절 연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29에서 33으로 4%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야? 대통령 지지율에 뭐가 좋은 일이 생겼나? 글쎄, 7일 KBS 대담이 방송이 됐는데 긍정적인 효과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근데 KBS 대담은 4일날 녹화가 되고 7일날 방송이 됐고 또 설명절 연휴 기간에 재방송이 됐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송이 될 때는 상당히 시청률도 높았다고는 하지만 글쎄 이 반응은 그렇게 극찬 또는 막 호평, 야 너무 좋아, 이런 대담이 있어? 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어떤 이유일까요? 특히 이제 주목했던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박절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를 핑계를 대면서 함정 몰카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끊어낼 수가 없었다라고 상황 설명은 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논란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무슨 이유일까? 자, 따지고 보면 일종의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윤석열 대통령 대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었고 또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는 대통령의 또 평가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사실 없었다. 그냥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29%까지 내려간 대통령의 지지율, 첫 번째 중요한 게 대통령과 관련될 때는 항상 위기감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공행진으로 올라갈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탄력받는 거죠.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거꾸로 내려올 때는 과연 얼마나 버텨줄까? 버텨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라는 게 적어도 그래도 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실제 유권자가 한 35에서 40% 가까이는 되거든요.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결집했다.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 또 김건희 여사 대담 나와서 이게 또 영향을 미치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꺼지고 선거도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끝나는데? 라는 위기의식이, 그래서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결집을 해요.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더 나옵니다. 이 이유는 위기감에 따른 지지층 결집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 위기감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일 방문, 또 덴마크 방문인가요? 이 유럽 방문이 김건희 여사와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김건희 여사가 노출됩니다. 아니,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논란 해결도 못하고 명품백 해결도 못하고 순방을 가? 물론 지지층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 순방은 응당해야 될 대통령의 국정수행인데 뭘 그걸 또 발목 잡아?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하는데 1년에 해외 순방을 몇 번 나가? 지난해에 막 공격받았던 거죠. 그런 공격을 또 선거를 앞두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의 재점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자칫 또 총선에
잘못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지층들은 말도 안 된다. 아니 대통령이 영부인과 함께 해외 순방을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선거는 중수층, 중도, 수도권, 2030 MZ세대 청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발끈할 수도 있는 여지를,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김건희 여사 관련한 공격을 좀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에서 공격한다든지 또는 86세대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친문 친명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해체 특별당인가요? 그 당을 같이 만들려고 했다가 민주혁신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혁신당이 실제 이게 사람들한테는 줄이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혁신당이 뭐 민혁당?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민주혁신당이니까, 아니 송영길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수감된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또 나와요. 게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자, 이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KBS 대담 덕분에 지지율이 올라간 건, 물론 그게 이제 위기감에 따른 영향을 줬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여과일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또 86세대에 대한 청산에 대한 주장, 이런 것도 전국을 다니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뭐 단수공천 발표가 되면서 윤심공천 아니네? 라는 이른바 윤심공천에 따른 부담을 줄인 것도 이유일 수는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왜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응답자들이 재결집을 할까?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덕분이 가장 큰 거 아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별로 관련이 없어요. 추미애가 뜨는 순간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지층들, 그러니까 중도층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 전 장관이 뜨는 순간 추미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의 내용을 보면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또 주부층, 이런 쪽에서 더 결집한 결과거든요. 그런 결과를 보면 KBS 대담 덕분, 한동훈 효과 뭐 다 있긴 합니다. 조금씩. 또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반사이익,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반사이익, 저는 그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을 팡 하고 올라가게끔 만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해 준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닐까. 왜? 추 전 장관이 뜨자마자 결집을 해요. 그게 지난 대선 이전에도 추 전 장관과 뭔가 맞붙는 형태,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 뭐 추미애 전 장관 덕분에 정권도 잡고, 추미애 전 장관 덕분에 총선 앞두고 지지율도 올리고, 자, 이러다가는 정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미애 누나 고마워! 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는 이유, 올라간 이유. 자, KBS 대담도 아니고 한동훈 효과도 아니고 이재명 반사이익도 아니고 이재명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도 아니고 추미애 전 장관 덕분으로 보입니다. 배추도사 배종철입니다.